반갑습니다. 이렇게 저를 불러주시고 초대해 주셔서 여러분 우리 호남 모빅회관 앞으로 계속 발전하기를 바라고요. 이렇게 여태까지 오는 동안 애써주신 분들, 관계자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이게 누구예요? 몰라요? 이 유명 인사를 몰라요? 신민철이에요. 신민철. 제가 수많은 모비커가 있는데 왜 신민철 군을 우리 표지로 딱 넣냐면 이날 이제 올해 4월에 계룡산에서 우리가 가장 행복할 때, 그죠? 그때 뭐 우리 한 50만 원이었나요 이때? 계룡산에 미친 듯이 왔어요 사람들이. 그때 그걸 보면서 제 표정을 보세요. 저 놀랬잖아요. 우리 민철 대학생인데 우리 민철 군한테 제가 사람들이 왜 이러는 것 같아 이랬더니 탐욕이래요. 탐욕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의 강의 주제는 제목은 뭐 이건데 과연 우리 신민철 군의 주장이 맞는지 혹은 좀 다른 게 있는지 여러분과 같이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는, 원래 인문학이라는 게 이렇게 여러분 자신을, 내 자신과 내 가정과 나의 직장과 내가 속해 있는 사회 혹은 국가를 좀 이렇게 한 발 떨어져서 좀 성찰하는 시간이 인문학적인 어떤 그런 묘미거든요. 우리가 우리 모빅도 하고 있으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는 시간입니다. 저는 강의 자료를 준비해서 끝까지 해본 적은 없어요. 제 기억에. 근데 오늘은 54장의 자료를 준비했는데 결론을 맨 마지막에 갖다 놨어요. 제가. 그래서 끝까지 안 하면 이거는 결론을 말 못하네 이렇게 돼서 한번 여기서는 끝까지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근데 대관은 근데 대관을 한 3시간 하셨어야 되는데 3시간 되어 있나요? 네. 각오가 되어 있으세요? 네. 가봅시다 그러면. 네. 자, 처음은 여러분들 그 남극 극점에 도달한 사람이 누구죠? 제일 먼저? 아문센이라는 분이에요. 아문센 노르웨이의 탐험가고 같은 시기에 극점에 도전했던 영국의 해군 대령 캡틴 스콧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육군에서는 캡틴이 대위거든요. 근데 영국 해군에서는 캡틴이 대령입니다. 이 두 분의 이야기로 먼저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이분이 캡틴 스콧이고요. 저분이 아문젠입니다. 이분은 노르웨이의 민간 탐험가, 이분은 당시 영국 제국주의가 자랑하는 해군의 대령이었고 이 남극 탐험을 떠나기 전에 남극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했던 남극의 영국 최고의 전문가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아문젠 팀이죠. 아문젠 팀 진짜 많죠. 남극이 우리나라만 하질 않아요.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 남극에 어디에 배를 내든지 거기서부터 극점까지 도달하려면 기본적으로 2달 정도 걸어야 돼요. 그래서 많은 팀들이 필요하죠. 각각 이제 다 도달하는 것도 아니고 중간중간에 베이스 캠프를 지켜야 되니까요. 이분은 이제 영국의 자랑 캡틴 스콧입니다. 여러분들이 캡틴 스콧이 이 경쟁에서 졌다 그래가지고 캡틴 스콧을 한국 사람 잘 모르는데 영국 사람 다 압니다. 영국이 국가 영웅이에요. 그게 이제 영국인들과 우리 한국인들의 차이점 중에 하나죠. 우리는 1등하지 않았는데 기억할까요? 근데 영국은 1등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몰살을 당했는데 영웅이 됐어요. 이게 어떤 그 시대의 풍조를 반영하기도 하는데요. 좀 번듯하게 생기신 분이죠. 이게 캡틴 스콧 팀입니다. 캡틴 스콧. 1911년 12월 14일에 드디어 아문젠 팀이 남극 극점을 정복했습니다. 이렇게 극점에다가 노르웨이 깃발을 꽂고 텐트를 조그마한 걸 치고 저기다가 비상식량을 남겨두고 이렇게 사진을 찍고 돌아갔습니다. 비상식량을 남겨둔 이유는 이제 후발로 스콧 팀이 올 줄 알았기 때문에 혹시나 모르니까 쓰라고 남겨둔 배려였습니다. 한 달 3일 늦게 도착했습니다. 표정들이 안 좋죠. 여기저기 동상이 걸린 표정이고 저분 표정 보면 아주 안 좋잖아요. 그죠? 저 왼쪽 끝에.
얼마나 김새겠어요. 죽음을 각오하고 왔는데 이미 노르웨이 팀이 한 달 전에 왔었으니까요. 사진은 찍었는데 비참하죠. 드라마로 만들어지고 한 건데 스코팀은 모두 돌아오는 길에 죽습니다. 영국 학교에서도 이걸 리더십으로 교육을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우리나라로 치면 이순신 장군처럼 완전히 미화되어 있다가, 그렇다고 제가 이순신 장군을 폄하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미화되어 있다가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이순신 장군은 성공했지만 캡틴 스콧은 실패했잖아요. 그래서 무엇이 실패의 원인인가에 대해서 가르친다고 합니다. 일단 제일 첫 번째 원인은 캡틴 스콧은 다 갖췄어요. 그러니까 리더십, 지력, 뭐 헌신, 용기. 그래서 이제 영웅이 된 거죠. 뭐 스콧 팀의 어떤 그런 죽음의 이야기들은 사실만 가지고 일기를 다 썼거든요. 사실만 가지고 되게 이렇게 아름다운 부분이 있습니다. 동상에 걸린 한 대원이 자기 때문에 그 팀들이 더 시간 지체되면 더 위험해지니까 자기가 어디 좀 갔다 오겠다 그러고 따로 나가서 죽고 그렇습니다. 이야기들이 이제 영국인들의 가슴을 울리는 거죠. 근데 캡틴 스콧의 가장 큰 패착이 뭐냐면 말을 이용했어요. 저게 만주산 조랑말인데요. 만주도 추우니까 이게 견딜 줄 알았는데 조랑말이 전혀 남극의 추위에 견디지 못했어요. 그 다음에 지금 밑에는 이제 사람이 끄는 걸로 나오는데 썰매를 이제 짐을 옮겨내니까 썰매를 가지고 이제 대륙을 횡단해야 되거든요. 가솔린으로 이동하는 그런 썰매를 준비했었어요. 왜냐하면 스콧은 군인 신분으로 남극을 간 거기 때문에 순한 탐험의 목적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당시엔 제국주의 시대였기 때문에 스콧한테 정부가 지원했었고, 아문젠은 몰래 갔어요. 몰래. 왜냐하면 아문젠이 남극을 탐험한다는 거 거의 몰랐어요. 왜냐하면 북극 경쟁을 하고 있었거든요. 미국인 피어리가 먼저 선수를 쳤기 때문에 아문젠은 바로 남극으로 턴을 하죠. 북극점 도착을 준비했던 모든 그 계획을 이제 남극으로 털어서 조용히 출발하고, 스콧은 막 배에서 막 영국인들한테 막 이렇게 환영을 하면서 출발을 했어요. 말을 준비했다는 거, 그다음에 가솔린으로 가는 이제 썰매를 준비했다는 게 이제 스콧 팀의 불행입니다. 말도 뭐 죽으면 뭐 짐이죠. 그러면 아문젠 팀은 뭘 이용했냐? 썰매개를 이용했습니다. 아문젠 팀은 썰매개를 이용했는데 스콧 팀도 썰매개를 이용했는데 많지는 않았고, 아문젠 팀은 처음부터 썰매개로만 이 승부를 내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아문젠이 개 종류가 좀 달라요. 같은 허스키인데 허스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허스키, 말 안 듣는 허스키, 눈 오면 집 나가는 걔네들. 그런데 그 한국에서는 적당하지가 않다는데 어쨌건 허스키인데, 그 아문젠 팀이 이용한 이 허스키는 그린란드 허스키고요. 그리고 스콧의 허스키는 시베리아 허스키입니다. 그래서 시베리아 허스키가 훨씬 더 추위에 약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이제 아문젠은 고려를 한 거죠. 썰매개들. 그 당시 사진 아닙니다. 이거는 얘네들. 그리고 스콧이 어떤 리더인지를 가지고 여러분 이제 제가 인문학적으로 이제 한번 제안을 해보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라고. 점에 먼저 도착한 것이 중요한, 본인한테는 그게 중요하겠지만, 극점에 먼저 도착한 것이지만 오늘 강의에서의 핵심이 뭐냐면 전원 무사 귀환입니다. 스콧은 전원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리더가 둘 다 용기 있고 탐험을 하는 분들이고 지식으로 무장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 두 분의 어떤 그런 거를 비교하는 건 거의 불가능. 스콧이 지금도 국민의 영웅이고 유치원에서 캡틴 스콧을 가르치는 거 보면 감동적인 어떤 리더십을 갖고 있어요. 스콧도. 그러니까 모든 분인데 왜 모자를 시켰냐를 포함해서 이거 고민해봐야 돼요. 그게 어디서 왔냐? 개에서 왔어요. 개에서. 아문젠은 에스키모들한테 배웠어요. 에스키모들이 추우면 개를 껴안고 자요. 배고프면 그 개를 잡아먹습니다. 여기 우리 김병기 상무를 포함해서 여기 계신 분들은 개를 잡아먹는 게 뭐, so what 이러겠죠. 우리는 한국인이니까. 근데 이들은 백인입니다. 개를 잡아먹고 감옥에 집어넣는 그 백인들이에요. 그 조상이에요. 개를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철저하게 아문젠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개를 데리고 가서 정복을 한 다음에 오면서 개를 한 마리씩 잡아먹었습니다.
그러면 캡틴 스콧은 죽은 말 어떻게 했을까요? 유포를 떴을까요? 죽은 말도 유포를 안 떴어요. 개를 잡아먹을 생각조차 안 했어요. 심지어는 개하고 같이 자지도 않았어요. 오늘 강의의 주제가 개일까요? 스콧은 마지막 일기에 이렇게 썼어요. 죽은 동료들은 어려움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위험을 감수했기 때문에 불운을 탓할 마음은 없다. 스콧은 죽을 때까지 자기가 왜 졌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가 불운 때문에 졌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알죠. 불운만이 아니라 스콧은 지식이 부족했어요. 그리고 제가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지식의 부족보다 이 둘의 어드벤처를 연구하다 보면 되게 흥미로운 점을 많이 발견하는데요. 만약에 우리가 스콧만 있었다면 남극은 원래 극한 상황이 이렇게 생각할 텐데 똑같은 시기에 아문젠이라는 사람이 거의 교과서적인 해답을 솔루션을 제시했기 때문에 우리는 스콧을 통해서 많은 걸 배울 수가 있습니다. 아문젠 팀이 배에서 내려가지고 남극점을 정복하고 돌아오는 동안 총 걸린 날수가 99일입니다. 99일. 100일에서 하루 빠져요. 스콧 팀이 출발해갖고 죽은 날까지가 145일입니다. 아문젠 팀이 극점을 도달할 때까지 2달이 조금 안 걸리고 스콧 팀은 2달 약간 넘습니다. 갈 때는 큰 차이가 없어요. 돌아올 때 스콧 팀은 뭔가를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시간을 엄청나게 지연시킵니다. 그리고 다 결국 죽죠. 아문젠은 돌아올 때 굉장히 빠른 코스로 돌아와서 돌아올 때는 시간을 더 단축합니다. 물론 아문젠 팀이 모든 개를 잡아먹진 않았어요. 좀 약한 개, 시들시들한 거, 지친 개들만 골라 잡아먹어서 도착했을 때는 개들이 꽤 남아있었어요. 근데 아마 노르웨이의 학교에서 아문젠이 영웅이긴 한데 개 잡아먹는 얘기는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아침 우리 아내한테 확인했어. 아문젠이 개 먹는 거 알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본 것 같아 유튜브에서. 했더니 가만히 개 잡아먹은 거 못 봤어. 개를 이용했다는 얘기만 들었어요 그러더라고. 아문젠이 모두를 살리는 데 있어서 개를 잡아먹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하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이 날수를 계산해 보면 로버트 스콧, 캡틴 스콧은 돌아오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에 못 오고 뭐 기후가 안 좋으니까 이제 텐트 안에서 부둥켜 안고 계속 기다리고 눈보라를 피하고 이런 과정에서 스콧은 자기가 애초에 세웠던 전략으로부터 뭔가 변칙을 해야 될 기회가 여러 번 있었을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개를 잡아먹는 거죠. 그걸 안 해요. 근데 아마 스콧이 개를 잡아먹고 죽으면 영웅이 안 됐을 거예요. 가오가 안 쓰잖아, 그치? 개도 안 잡아먹고 다 죽었기 때문에 영웅이 된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살아남은 사람들의 몫인 거고, 이 사람 리더잖아요. 리더면 자기랑 같이 갔던 사람들의 무사기한도 자기가 책임져야 될 굉장히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인데, 아문제는 그것이 처음부터 머릿속에 있었던 거고, 이 캡틴 스콧은 그게 머릿속에 없었던 거죠. 이런 거죠. 야, 내가 진짜 죽고 말지 그걸 왜 해? 이런 거죠. 내가 죽고 말지. 내가 안 하고 말지. 이런 거. 오태민 채널이라는 게 있어요. 네. 거기서 보면 송기룡 씨가 누군지 아세요? 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길에서 봤던 그 송현이를 해이를 찾습니다. 우리가 한 20년 봤죠. 그 프랭카드를. 그 아버님이 돌아가셨죠. 제가 글을 하나 썼는데 어떤 저의 기준점이에요. 기준점. 우리가 스콧에 대해서 우리는 영국인들이 아니까 한번 냉정하게 봅시다. 스콧이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 송기룡 씨만큼 낮아졌을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송기룡 씨라는 분을 생각해 보면 그냥 딸이 사라진 날부터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자기 자산 다 팔아가지고 프랭카드랑 그 팜플렛 찍어갖고 돌아다니면서 다 나눠준 거 아니에요, 그죠? 그분에게 이런 게 있었을까요? 아, 내가 내 새끼 안 찾고 말지 들어서 뭐 이런 게 있었을까요? 여러분이 있잖아요, 근데 특히 남자들, 나이 많은 남자들 내 눈 똑바로 와요, 지금. 근데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야. 내가 들어서 안 하고 말지. 그게 바로 문제라는 거야. 그것이 그 얘기예요, 지금. 그 얘기.
물론 뭐 우리가 무슨 목적을 위해서 불법을 행하고 남한테 피해주고 이런 건 도덕적인 문제입니다. 근데 남극이랑 극한산에서 개를 잡아먹는 거는 지금 우리가 개를 먹어야만 이런 논쟁이 아니라는 거 아시죠? 그냥 단지 이거예요. 가오의 문제예요. 가오의 문제.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나름대로 어떤 박스의 문제예요. 그것을 너무 쳐야 되거든요. 애초에 극한 게임이잖아. 극한 상황이잖아. 그러면 애초에 그런 선이 없어야지. 아니에요? 가뜩이나 인생에서 안 풀리고 힘든데 여러분들은 덕지덕지 지고 있는 선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안 되면 이럴 거예요. 내가 불운해서 안 됐지. 나는 최선을 다했다. 진짜? 여러분이 송기룡 씨처럼 했을까?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개는 무엇인가? 저희 질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아직 안 잡아먹고 있는 개는 무엇인가? 멋있지 않아요? 이게 로버트 스콧과 아무진을 비교한 겁니다. 개의 종류, 그 다음에 쭉 있으면. 제가 만든 게 아니고 챗GPT한테 시켰더니 이게 잘 만들어져요. 둘의 차이에 대해서 챗GPT 잘 알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부가 여기서 정복은 일찍 했는데 일부가 살고 일부가 죽었고 저기도 정복은 못했지만 일부가 살아남았다면 그거는 뭐 리더십을 평가할 만한 거라기보다는 운이 역할을 했겠죠. 근데 한쪽은 완전히 다 살았고 한쪽은 완전히 다 죽었단 말이죠. 여러분들이 가장이고 사장이고 뭐 학교장이고 뭐 기관장이고 어쨌건 여러분들이 뭔가를 책임지고 있는 리더의 자리에 있다면 여러분들이 앉아먹은 개가 있다는 거지. 그렇죠? 이 강의는 제가 여러분들 들으라고 한 게 아니라 제가 10년 전에 학생들한테 뭘 강의하기 위해서 만든 자료를 제가 최근에 여러 가지를 겪으면서 저한테 한 강의예요. 내가 도대체 안 잡은 개가 뭐가 있을까? 잡아먹어버려야지. 이런 거죠. 그죠? 그래서 제가 송기룡 씨 얘기를 올린 거예요. 나는 그렇게까지 낮아졌나? 내가 뭐 그렇게까지 해야 돼. 이런 게 나한테 혹시 있지 않나? 생태가 망가지잖아요. 그럼 사업은 죽습니다. 여러분, 내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제 입장에서. 여러분, 지금 가격이 그래도 우리가 바닥을 확인하고 올라온 것 같아서 지금 행복한 표정을 하고 있지. 지금 JTBC 나온 우리가 5만 원이라고 생각해봐요. 아까 그 스코팀 그거 극점에서 찍은 사진 보여줬죠? 그 표정으로 여기 앉아있을걸? 되게 날카로운 표정으로 다음 대신 뭡니까? 막 이러면서. 어떤 사람은 죽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럼 제가 리더로서 제가 무슨 판단을 해야 돼요? 내가 그것까지 해야 돼? 내 임상해야 돼? 아니면 여러분이 골라봐. 어떤 오태민을 원해? 내가 어떡하지? 안 잡아먹은 개가 뭘까? 이런 생각을 하는 리더를 원해. 어떤 걸 원하세요? 응? 이제 근데 내가 개를 잡아먹었잖아. 우리 공공재가 우리 개거든. 그래서 우리 공공재를 가지고 품고 자기도 하고 먹기도 해요. 그래서 내가 공공재를 먹자. 이런 거죠. 500만 개, 700만 먹으면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관료들은 아직 멀었어요. 왜냐하면 이걸 이해하고 이 비트코인 온전히 이해하는 관료들 부족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나를 잡으려면 좀 더 연구를 해야 되는데 못 잡을 것 같은데 일단 저는 위조 집회범이 맞잖아요. 그렇죠. 작년에는 제가 위조 집회범인데 근데 기존의 법으로 저를 위조 집회범을 걸기가 되게 어려울 거예요. 제가 만든 모빅이 무슨 뭐 10,000원짜리랑 비슷합니까? 5만원짜리 비슷합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분명히 뭐라는지 알고 있으니까 너는 분명히 위조 지폐를 만든 거 맞지. 근데 내가 만든 거 위조 지폐는 아니고 화폐현상 재현이지만 뭐 그게 그거지.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저는 이제 올해는 제가 뭐라냐면은 위조 채권을 지금 만들고 있어요. 대단하지 않아요? 저는 제가 나중에 죽고 나면은 이 위조 화폐보다는 이 위조 채권으로 더 뜰 것 같아요. 이거는 월가나 부자들 금방 이해합니다. 여러분보다 더 빨리 이해할 거라고 합니다. 아문제는 개처럼 잡아먹을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레니샷이라는 얘기를 들어보시죠? 그레니샷? 이게 농구에서 쓰는 그레니샷인데 자유투를 던질 때 이 그레니샷은 언더에서 던지기 때문에 우리말로 하면 할머니 샷입니다. 힘없어 보이죠? 그래서 이 샷을 하면 더 정확해요. 프로 선수들이 이걸 할 경우 자유투 성공률이 10%포인트 정도 올라간답니다. 근데 안 해요. 왜 안 할까요? 가오가 안 나오잖아요. 가오가. 그 뭐 프로 스포츠 자체가 일종의 엔터테인먼트 산업이니까 그것도 말이 돼요. 그죠? 가오도 중요하지.
근데 진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하는지를 가만 생각을 해봐야 돼. 진짜 게임이 이기를 원하나? 와 있나? 왜 안 해? 그죠? 할 수 있죠. 게임에서 이기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냥 자기의 상품 가치를 높이고 인기를 유지하는 거? 그럼 안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들의 많은 가장들이 내가 참아? 우리는 로버트 스콧을 하니까 모든 걸 갖추고 헌신적이고 용기 이런 사람이 참아 못했던 걸 생각하니까 여러분 얘기로 안 하다는데 그냥 우리들의 가장들 중에 그냥 별 볼 일 없어 세상적으로 별 없는 분들이 사실 많은 경우 열심히 안 살아서가 아니고요. 스콧처럼 해가지고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런 말을 입에다 달고 하잖아요. 내가 그렇게까지 해야 돼 뭐 이런 거 그죠? 그게 뭐냐면 교만해서 그래. 교만해서. 왜냐하면 아직 송기룡 씨 기준에서는 아직 내려올 때가 많은 거야. 본인은 괜찮아. 본인은. 자기의 자존심, 프라이드 이게 중요하니까. 근데 본인이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다시 생각해 보셔야 돼요.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 없거나 책임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거나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서 그런 거지. 썰매계와 조랑말의 차이가 우리 생태계가 앞으로 번창하고 서바이벌 한다는 걸 여러분한테 제가 보여드린 겁니다. 지난 2주 동안. 우리에게는 공공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잡아먹을 개가 있습니다. 우리는 죽지 않아요. 박수를 안 치는 거 보니까 별로 감동이 걱정 하나도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리더는 가오를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 아니에요. 목표가 분명해요. 무사 탈출. 무사 귀환. 저에게 썰매계는 이런 거예요. 지금 저에게 지난 4달 동안 JTBC라는 인지를 이용해서 저에게 도전했던 수많은 애들이 있잖아요. 걔네들에 대한 신상 정보, 사진 저한테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것을 이용해야 되나요? 해야 되죠. 만약에 제가 개인이라면 그것을 이용하지 않는 게 미덕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개인의 복수심이잖아요. 분풀이. 어차피 JTBC는 나갔어. 그리고 우리는 지금 JTBC 무관하게 다시 일어서고 있어. 이제 와서 내가 왜 걔네들하고 시비를 붙어야 돼? 내가 용서해 줄 수 있죠. 개인이라면. 그게 나는 리더거든. 리더. 그러면 썰매개처럼 잡아먹어야지. 왜냐? 우리는 앞으로 비슷한 애들을 만날 테니까 경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나의 개인적인 사감에서 온다면 내가 자중할 거고 만약에 이것이 우리 생태계 생존에 도움이 된다면 잡아 먹어버릴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지금 한 얘기를 진지하게 들어야 돼요.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안티들은. 나는 이런 리더예요. 내가 뭐 가오 중요시하고 난 영웅될 생각 전혀 없어. 난 잡아 먹어버릴 거야. 일단 내가 애지중지하고 이렇게 나의 철학이 다 들어가 있는 공공재부터 잡아먹기 시작했잖아. 내가 뭘 못할 것 같아? 경고하는 거야. 조심해라. 튀지 마라. 너에 대한 정보 다 갖고 있다 지금.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마음 먹느냐가 중요하죠. 제가 모비 콘솔을 발표를 락아웃 풀리기 6개월 전에 하고 나서 퍼블릭으로 전환을 해보려고 했어요. 왜 그러냐면 그거는 제가 제 측근인 우리 김병기나 이런 사람들하고도 전혀 공유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머릿속에 혼자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일찍 공개를 했는데 왜 어떤 위험이 있어서 그러냐면은 혹시나 한국은 관심이 없는데 미국의 관료들이 눈치를 챌 가능성이 있어요. 그 시차 동안. 그러면 나를 제재할 가능성도 있어요. 이게 그 의미를 온전히 안다면. 근데 우리한테는 좀 더 급한 아젠다가 생겼고 제가 그래서 일찍 공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뭐 그래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제 마음속에서 내가 미국에 관련한 관료라면 이거 잡는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뭐 마땅한 법은 없어요. 왜냐하면 가장 우리 생태계에서 가장 핵심적인 안전장치는 제가 수익 사업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게 들려오는 정보에 의하면 국가기관에서 저를 내사했어요. 내사했는데 소위 말해서 먹을 게 없다는 판단을 내렸어요. 왜냐하면 오 작가가 당연히 제 통장들 뒤로 받겠죠. 먹는 게 없기 때문에 재미없다는 거죠. 그럼 안 합니다. 그것이
사람들은 착각하죠. 제가 이타적이라서 안 갖고 안 팔고. 아니에요. 이기적이라도 같은 결론 나와요. 나를 보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여러분은 돈 벌게 하고 나는 안 벌면 됩니다. 그러면은 기존에 가지고 있는 법이라는 개념하고 안 맞아요. 제가 영업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저의 가족을 보호하고. 저는 가족만 보호하면 되는 가장이었는데 이제 여러분들 때문에 생태계도 보호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 귀여운 개를 잡아 먹을 겁니다. 그러니까 제 눈에 띄지 마. 잡아 먹히고 싶지 않으면. 이게 뭐냐면 이 얼마나 잔인해. 자기네들이 이 개를 이용해 썰매를 끌고 개랑 같이 자면서 체온을 유지하고 그걸 잡아 먹는 거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네?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보신탕 먹는 거 다른 얘기라니까 이거는. 동료를 잡아먹고 있잖아 지금. 그죠? 그것도 서구 문명이고 서구 문명원에서 나왔고 개를 먹어? 다 살잖아요. 역시 오늘의 결론은 개고기가 몸에 좋다는 거를 아문젠이 보여줬죠. 개고기 얼마나 칼로리 좋고 말이야. 고단백이 들어가 있고 이게 우리 김병기 주장하는 바인데 LA 갔을 때 넌 제발 그거 영어로 하지 마라. 여기는 험악하다. 네. 제가 스콧이라면 저 조랑말도 죽었을 때 저 육포 터갖고 냉동 건조해가지고 가져갔을 것 같아. 결국 스콧이 죽은 이유가 다 그 식량 부족으로 죽어요. 식량 부족. 여러분은 지금 아문젠처럼 철두철미합니까? 아니면 송기룡 씨처럼 험불합니까? 어느 쪽입니까? 아니면 스콧처럼 자부심 속에 살아가십니까? 다 좋습니다. 하나의 삶의 방식인데요. 우리가 어떤 극한 상황에 생기고 생존이라는 게 문제가 되고 여러분이 리더라면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내가 아직 잡아먹을 개가 있는지. 일종의 자기부정이에요. 이게 자기부정. 스콧 같은 사람한테. 그래서 왜 제가 자꾸 바꾼다고 착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바꿀 수 있죠. 제가 옛날에 한번 얘기를 했지만 지난번에도 제가 그 LG에서 나온 초기형 로봇 청소기를 샀는데요. 처음에는 신기하게 잘 다녀요. 커피 마시고 있으면 청소 다 해주고 제 일을 많이 줄여줘요. 어차피 제 와이프 일이 아니라 제 일이니까. 그래서 했는데 이 새끼 치매 걸리더라고. 그래서 부딪힌데 또 부딪히고 계속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AS 센터 가서 고쳐서 했는데 얼마 안 가다 또 계속 로봇계도 지능 있는 모든 것들은 치매에 걸리는구나. 제가 그때 알았는데 그때 제가 그래서 그때 어떤 관을 가져요. 이게 이 치매라는 게 이게 유연성을 잃어버리는 거구나. 유연성을. 우리가 부딪힌 데 가서 계속 부딪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리더라는 내가 계속 부딪힌 데 가서 계속 부딪혀. 아니면 바꾸는 게 좋겠어. 바꿔야 되겠죠. 바꿔야 돼. 그거 가지고 뭐라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럼 여러분이 죽는다니까. 여러분 그러면 좋겠어? 여러분 죽고 나 다 몰살당하고 좋은 시도였어. 100년 후에 교과서에 나오고 좋아? 좋아? 오케이? 안 좋아? 아무니처럼 다 우리 살아나갈까? 그럼 개를 잡아먹읍시다. 네. 그래서 저는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각오하세요. 개를 잡아먹을 거예요. 우리는. 살아남아야 되니까. 이 챗GPT라는 걸 제가 써보니까 대단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교육을 다 바꿔야 되는데 이게 결국은 저 같은 사람이 계속 챗GPT하고 계속 얘기를 하면 그것들이 또 챗GPT 학습을 해가지고 또 여러분들이 이용할 때 도움이 되고 또 여러분들이 이용한 것들을 또 제가 이용하면서 도움이 되고 이렇게 하겠죠. 그죠? 놀라운 이 인간이 뇌를 하나로 연결하면서 놀라운 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인류학자들은 우리 호모사피엔스가 우리보다 더 건장하고 근력도 센 네안데르탈린을 이긴 이유는 호모사피엔스가 네안데르탈린한테는 없는 추상적인 능력. 다시 말해서 네안데르탈린들은 저런 그림을 남기지 않았어요. 근데 호모사피엔스는 벽화를 남겼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주 드는 얘기지만 200m 벽화 안에 들어가갖고 소를 아주 정성스럽게 그려놔서 천장에다가 미친 짓이죠. 그걸 누가 보러 와요? 보러 오는 것도 아닌데 가서 그래요. 그건 종교적인 의미 외에는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술적인 의미라고 하죠. 그래서 자기가 거기서 소를 그리고 이거를 뭐 하면은 그 소를 잡는다 이런 착각을 호모사피엔스는 상징적인 존재입니다. 그걸 해냅니다. 그래서 그 상징이 황당한 것 같지만 그 상징을 통해서 그 침팬지들이 만들 수 있는 그룹 50명, 100명 다 안면을 알아야 되고 이런 그룹을 넘어서까지 협력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호모사피엔스가 그래서 종교를 만들어내고 화폐를 만들어내고 국가를 만들어내면서 네안데르탈린을 싹 청소해버린 거죠.
그래서 제 책에도 썼지만 이 스톤헨지를 보면 다 방사형 구조죠. 우리는 중심을 엄청 좋아합니다. 그래서 허브 구조가 있고 이렇게 P2P 구조가 있죠. 그럼 허브는 가운데 있으면 이게 다 연결되기 위해서는 이게 8 콤비네이션 2라는 조합이 만들어지는데 쟤는 그냥 8개를 연결하려면 허브만 있으면 8개의 선만 있으면 허브가 다 허브를 통해서 연결이 되죠. 훨씬 더 간편하고 좋죠. 단점이 있죠. 뭐죠? 저 허브만 딱 전쟁 때 저기다가 핵폭탄 딱 떨어뜨리면 다 문명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근데 여기는 타겟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 국방성에서 허브 없는 통신 시스템을 만들다가 만든 게 바로 인터넷입니다. 자, 이분은 페드엑스라는 걸 만든 프레드 스미스라는 분인데요. 지금도 살아계세요. 예일 대학교를 다니면서 레포트로다가 우리나라로 치면 퀵 서비스 할 수 있다. 1일 택배송 할 수 있다. 미국의 중심부 멤피스 같은 데다가 허브를 두고 이렇게 하면 워싱턴에서 뉴욕으로 보내려면 워싱턴이 여기 있고 나오나요? 워싱턴이 여기 있고 뉴욕은 바로 위에 있지만 워싱턴에서 뉴욕으로 가지 말고 워싱턴에서는 멤피스로다가 보내고 멤피스에서는 뉴욕으로 하루는 들어오는 거, 하루는 나가는 것만 하면 이틀 만에 간다. 그래서 교수님이 씨 줬다는 유명한 전설이 있죠. 예, 교수님한테 씨 받고 그거 말이 되냐? 워싱턴 뉴욕이 얼마 가까운데 이렇게 씨 받고 만든 회사가 페덱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분이 안 된 이유는 씨를 안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방사형 구조는 우리가 아메리칸 원주민들이 만들었던 이제 원형 그런 유적문에서 나와요. 이게 많이 나오는데 이 원형 극장 같은 거죠. 그래서 이 원형 극장은 일반적인 이렇게 이런 무대하고 좀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무대에서는 여러분들이 나를 전부 쳐다보고 있죠. 근데 여러분들 상호간의 표정은 모르시죠. 그죠? 근데 이렇게 만약에 이것이 원형이 되어 있다면 여러분들은 내 얼굴만 보는 게 아니라 상호간의 표정도 보는 거예요. 주지의 사실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안다는 걸 상대방이 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안다는 걸 상대방이 아는 것을 내가 아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강의를 듣고 하면 훨씬 더 웃음소리도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 농담을 이해 못해도 남들이 웃으면 따라 웃어요. 재밌어요. 남들 따라 웃으면 자기가 이해한 것 같아서.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존재예요. 놀랍게도. 그래서 그 원형 극장의 무대를 차지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엘리트라고 합니다. 엘리트. 이 엘리트들. 그래서 영국에서는 이제 변호사가 되면 이런 지금도 쓰잘데기 없는 이런 그 가발을 이게 사람 머리카락이 아니라 말총 머리로 만든 건데 가발을 만들어서 씌우죠. 우리나라 양반들 갓을 쓰는데 우리 사극에서는 작은 갓만 나오는데 엄청나게 그 큰 갓을 썼어요. 보통 지름이 1.5m 이상. 그 당시 평균 신장이 1.5m이기 때문에 지 키만한 이 지름의 갓을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걸로 경쟁이 안 되니까 갓 크기로 경쟁하는 거죠. 우리나라 사극에서는 이거를 패셔너블하게 줄인 거고요. 여러 기록에 의하면 이게 엄청 커졌습니다. 규제를 하기 전까지 엄청 커져요. 비슷합니다. 이게 엘리트들은 뭔가 이 공작새처럼 자기를 치장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내가 얼마나 너보다 높은지를 낭비라는 걸 통해서 알려주죠. 이게 일종의 낭비잖아요. 그래서 국가는 기본적으로 종교적입니다. 국가는 기본적으로 종교적이어서. 여러분들이 혹시 이 젊은 세대거나 혹은 뭐 논쟁하면 합리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다 이기는 것 같잖아요. 근데 합리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놓치는 게 바로 뭐냐면 합리성의 토대가 비합리성이에요. 우리 인간이 그렇게 합리적인 존재가 아니라서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 합리적이거나 이성적이게만 국가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나라도 얼마나 비이성적인 짓을 많이 합니까, 국가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손흥민이 골을 넣으면 기분이 좋잖아요. 그죠? 여러분한테 배당 줘요? 토트넘이? 왜 좋은지를 생각해 봐야 돼. 이게 왜 좋지 내가? 손흥민 친척? 동창? 동창은 싫어할 수도 있어 오히려. 아무 이해관계가 없잖아요. 단지 나랑 같은 한국인이라는 건데 그게 뭐? 그래서 뭐 손흥민이 뭐 대단하면 여러분이 대단해? 아무도 그 생각 안 할걸? 살라가 이집트인인데 여러분들 이집트가 대단하다고 생각해? 진심으로? 안 하잖아. 그죠? 왜 좋아? 이런 게 다 국가가 세뇌한 기쁨이에요. 세뇌한 기쁨. 네, 합리적으로는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뭐 민족주의자들은 다른 얘기를 하지요. 근데 이상하잖아요. 이거 설명 안 되거든. 이거 설명할 수 있다면 그 이상해져요. 설명 안 되는 것이 우리의 이 삶의 바탕이 되어 있습니다. 국가라는 것이 제가 설명 안 되는 부분이 되게 많죠.
이 비트코인을 이제 자기가 철학적으로 동의한다는 사람들은 이걸 알고 있어야 돼요. 내가 비트코인 왜 동의하냐? 이 세 번째 줄. 국가가 음험하다면 이런 종교성을 공지하지 않으면서 어떤 종교보다 더 종교성이 강하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사실 종교성이 없는데 종교성이 없는 화폐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리고 비트코인은 국가의 종교성을 제어하죠. 국가가 하는 일이 우리 조선시대 때 국가가 애써가지고 하는 일이 다 저런 거예요. 요새 좋은 책이 나왔더라고. 나만 혼자 외쳤는데 요새 그 잃어버린 근대 100장면인가 뭐 그런 책이 있는데 부분 읽어봤더니 뭐 진짜 외롭고 고독하지만 혼자 외치고 있으면 누군가 동조자가 나오는구나라는 건데 영종조 시대를 아주 호되게 까더라고. 저는 우리나라 지성사에서 영종조를 띄우는 것만큼 이게 우리가 지적으로 이 후졌다라는 걸 증명하는 게 없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딱 영종조 띄우면 그 사람은 지적으로 굉장히 처진다고 보면 돼요. 역사를 전체 맥락에서 보지 않고 진짜 좁다란 거에서 보면서 그 18세기가 우리 민족사에서 얼마나 중요한 시기였는데 그거를 증조할아버지, 할아버지, 손자가 다 100년을 꽉꽉 채우면서 진짜 한치도 앞으로 나가지 않았어요. 한치도. 그래가지고 여자들 가채 금지하고 왕이 영조 같은 넝마 위에서 자고 뭐 이런 거. 그리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런 거. 정조가 자기 세자, 사도세자를 수원에 모시기 위해서 쓴 예산이 그 당시 정부 예산의 4분의 1인가를 썼어요. 그런 얘기했잖아. 아문제니 개를 잡아먹었어. 보신탕을 좋아해서? 아문제니 좋은 리더라고 우리 합의됐자, 그죠? 좋은 리더야? 자기 죽은 아버지 한 풀어주는 위해서 국가 예산 4분의 1 쓰고 돈이 없다 맨날 그랬어요. 조정에서. 그러니까 돈이 없지. 그걸 또 사극에서는 위대한 왕이라고 공부 다시 하세요. 공부 다시 해야 돼. 우리가 정말 잘못 알고 굉장히 거북선은 어떻다? 그만 말해야 되겠어. 표정들이 안 좋아. 믿고 있는 바를 너무 건들면 안 돼. 공부 다시 하셔야 돼. 그러니까 거북선이 막 우리 어렸을 때 거북선은 우주 전함이었잖아. 우주 전함. 그 말대로 하면 아래 에리등 나와야 되고 아마 연기도 서큘레이션 달려 있어야 되고, 그죠? 심지어는 잠수도 해야 돼, 그죠? 그런 거북선을 국가가 계속 세뇌를 하는 거지. 그 국가가 그렇게 비합리적이라니까. 이렇게 비합리적인 국가를 보면서 이게 옳고 그르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이게 비합리적인 면이 있다라는 거 인식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국가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일 거라고 잘못 전제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호모사피엔스를 모이게 하려면 그 안에 상징성이 필요하고 상징성은 합리로 설명 안 돼요. 합리로. 그리고 국가가 하는 건 이제 일본의 금화에 200년 동안 이제 이 금화가 저렇게 줄어들고 순도가 빠지는 건데 이렇게 국가가 국민들로부터 이제 재산과 저축을 갈취하는 거죠. 위기 때마다 이제 이걸 해야 되니까 국가가 생존해야 되니까. 그래서 인간은 개미다라고 하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 인간의 행동을 주식에서 개미다 이런 얘기만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얼마나 개미랑 비슷한지를 좀 고민해 보는 게 우리가 비트코인이나 비트모빅 현상을 발견하고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개미가 우리가 우습게 하는 게 개미가 농사 짓습니다. 농사. 저렇게 해가지고 찐득이 농사 져요. 저게 지가 먹으려고 갖고 가는 게 아니라 저게 농사 지려고 갖고 가는 겁니다. 나오잖아요. 지오그래픽에 엔트 파밍이라고 나옵니다. 꿀벌이 춤추는 것 때문에 노벨 생리학상을 받았죠. 꿀벌도 집단으로 움직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인간도 또래를 보면서 움직입니다. 그 책의 원 제목이 조인 더 클럽이라는 책인데 또래 압력은 어떻게 치유하는가라는 책으로 번역이 되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자주 얘기를 들었지만 이제 그 아마존에서 발견한 모습인데 이게 지름이 훨씬 더 큽니다. 몇 킬로미터 정도 되는 지름인데 이거는 이제 사진을 찍으려니까 이렇게 이런 현상을 이제 찾으면 이게 앞에 가는 개미를 계속 따라가면 집을 가거든요. 페로몬 때문에. 근데 앞에 가는 개미가 없는 거지. 결국 나를 따라오는 거지. 그래서 내가 나를 따라가다가는 계속 굶어 죽을 때까지 스콧 팀처럼 145일을 그 추운 남극에서 빙빙빙 돌면서 죽는 거예요. 개도 안 잡아먹고. 죽음의 원형 획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개미들이 이렇게 가끔 죽어요.
1986년도에 그 당시 우리나라 예산의 6분의 1에 해당하는 미국의 고가의 우주선이 공중 폭발합니다. 발사되고 13초인가 지나서 1분 13초인가 지나서 폭발되는데요. 이것을 이제 대응팀이 꾸려졌고 제가 존경하는 물리학자 파인만이 팀장을 하면서 이제 원인 분석을 합니다. 100달러짜리 오링이라는 게 문제가 있다라는 거를 누군가 얘기했는데 10조 원이 돼요. 이게 그 당시에 10조 원이니까 지금 얼마예요, 이게. 그죠? 그 당시에 10조 원의 우주 왕복선을 폭발시킵니다. 오링 결함을 근데 이 오링이라는 부품인데 10달러 정도 한대요. 이 오링 결함을 미리 알고 있었어요. 미리 알고 있었어요. 그게 놀라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들 회사나 이런 데서 회의 자꾸 하잖아요. 회의. 근데 안 되는 조직의 특징이 회의를 빈번히 하는 겁니다. 원래 위기에 빠지면 이제 이 개미들이 할 줄 아는 게 모르니까 모여가지고 몸을 서로 부비면서 이제 괜찮지. 최근에 경험했죠? 네.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구나. 네. 불과 몇 주 전에도 막 비트코인 떨어지고 모빅도 막 서로 경험했잖아. 자꾸 전화해야 되고 물어보고 막 여러분한테 해서 산 사람 여러분 전화하잖아. 똑같은 말인데 똑같은 말 들으려고, 그지? 그래서 회의하는 거예요. 몸을 부비고 추우니까 같이 죽으려고. 왜냐하면 같이 죽으면 좀 덜 슬프거든. 우리가 그런 존재, 혼자 고독하게 죽을 용기도 없어요, 우리는. 근데 회의가 IQ가 넘지 않아요. 회의가 IQ가 그래도 그 회의에 참여한 사람 중에 IQ가 가장 좋은 사람한테 수렴하면 그나마 괜찮아. 플러스는 절대 안 돼. 절대라는 말은 좀 너무 과한데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민주주의 하면서 회의를 하면 이렇게 해갖고 그 내가 IQ 100이고 제가 100이고 100이면 300 된다고. 그럼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 깎아먹는 사람이 분명히 있어 거기에. 그죠? 그래서 희망하는 건 그래도 200은 되지 않을까 뭐 이런 건데 여러 가지 사회에서 실험을 통해서 보면 그 중에서 IQ의 평균에 못 미칩니다. 합산되는 게 아니고. 만약에 이 연구원들 이 머리가 얼마 좋습니까? 우리나라는 중학교 때 1등하고 고등학교 때 1등하고 대학교 때 1등하면 저기 청담동 가서 피부과 성형외과 개원하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가 거기다가 30년 동안 때려 박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엘리트는 전부 피부과, 성형외과, 정형외과에 다 있잖아요. 그죠? 이거 누구도 부인 못해요. 예. 미국은 그런 애들이 어디가 있냐면 나사에 있어요. 나사에. 거기서 약간 빠지는 애들이 나는 안 되나 봐 그러면 월가에 갑니다. 월가에. 얘네들이 혼자 하라 그러면 다 찾았을 거예요. 근데 회의를 하는데 어느 연구원이 오링에 문제가 있는데 그랬더니만 칩이 물어봅니다. 그 스텝의 짱한테 진짜 문제 있으니까 갑자기 점심을 먹고 싶었거나 아니면 집에 가고 싶었겠지. 그래서 별 문제 없는 것 같은데요 라고 해서 주변을 쭉 한번 훑어요. 이게 그대로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훑어요. 그리고 동의를 구하는 거지. 암묵적으로. 그래서 이 칩이 물어봐. 넌 어떻게 생각해? Yes. 괜찮아. 오케이. 그래서 돌아가면서 오케이 돼버린 거야. 객관적 사실과는 전혀 무관하잖아 이거는. 근데 그 순간 우리 호모사피엔스는 그 순간 그 공간 안에서 가상의 세계를 만들어버려. 그래서 가상의 세계를 만들어서 그 가상의 세계에서 오케이가 돼버린 거야. 그리고 실제 세계에서는 10초짜리 비행기가 불꽃놀이 한번 보여준 거지. 여러분 이런 비극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독립적으로 생각하는 능력이 우리는 매우 떨어져요. 그래서 인문학에서는 이제 사회과학에서는 이런 예들을 들어요. 밀그램의 실험도 이런 거와 관련이 있는데 아시죠? 어떤 사람이 연극 배우를 고용해 갖고 실험을 하는데요. 연극 배우는 고통스러운 표정을 리얼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피실험자들 들어오게 한 다음에 5볼트를 주었을 때 사람의 반응, 뭐 10볼트를 줬을 때 사람의 반응. 그 다음에 실제로 이 피실험자한테 자기가 한 50볼트 정도 되는 그런 자극을 줘봐요. 따끔하거든요. 근데 상대방한테 이거를 막 가하는 거죠. 연구자가 시키면은 250볼트, 300볼트까지 막 저 사람이 고통을 당하는데 이걸 올려요. 물론 뭐 연기입니다, 연기. 그리고 이제 그 실험에 이 밀그램은 이 비인간적 실험을 했다는 이유로 예일 대학에서 잘리고요. 그 실험에 참여했던 그 피실험자들이 그 이후로 오랫동안 정신과적인 문제를 일으킵니다. 사실은 이걸 해석하면 되는데 내가 그럴 수 있는 존재구나라고 해석하면 되는데 이제 자기가 그걸 해놓고도 자기가 왜 했는지 이해를 못하는 거죠. 내가 왜 했지? 그런 거예요. 유명한 실험입니다.
이런 거는 우리가 사회에서 종종 발견이 돼요. 이 뉴욕 퀸스 거리가 물론 뭐 잘 사는 거리는 아닌데 이 여성이 30분에 걸쳐서 한 명의 한테 쫓김을 당하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자상을 당해요. 한 50차례 자상? 그러니까 50번 찔리는 거예요. 50번 찔리면서 치명상을 안 입은 것 같아. 50번 찔리면서 소리를 지르는데 거기에 38명의 목격자가 그걸 보고 있는데 아무도 신고를 안 했다. 뭐 이런 스토리입니다. 근데 실제하고는 좀 달라요. 실제는 신고가 있었어요. 있었는데 뉴욕타임즈가 그걸 보도하면서 이제 세상을 발칵 뒤집었는데 이분이에요. 이분이 이제 이 거리에서 사망을 한 거죠. 이분이 이제 살인자입니다. 이제 왜 그랬는지를 이제 사회과학에서는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누군가가 신고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만약에 내가 혼자 그 상황을 목격하고 있다는 것이 확실하다면 내가 했을 텐데 저 사람도 불을 켜고 저 사람도 불을 켜고 이렇게 창문을 열어서 봤더니 약간 원형 거기서처럼 서로 눈이 다 마주치는 거지. 그러면 착각을 하는 거예요. 누군가 했을 것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책임 소재가 애매해지는 거죠. 이 실험도 되게 재밌습니다. 동굴 실험이라 그래가지고 미국의 보이스카우트 하는 정도 하는 아이들, 중산층 아이들을 캠프를 여름 동안 이제 하면서 사실 실험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느 그룹한테는 너희들은 그 쌍스러운 얘기를 하고 굉장히 껄렁하게 행동하도록 이렇게 그 넛지를 줘요. 어느 그룹은 좀 이렇게 모범적으로 행동하도록 넛지를 줘요. 두 그룹을 이렇게 원래 뭐 다 친구들 사이거나 서로 한 달이 건너서 아는 사이인데 무작위적으로 두 그룹을 나눈 다음에 이렇게 일종의 넛지를 줬더니 진짜 한 그룹은 계속 불량스러워지고 한 그룹은 굉장히 모범적이 되면서 두 세력이 적대감을 막 드러내고 밤에 습격도 하고 이러면서 싸움이 번져가지고 나중에는 실험을 종료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실험입니다. 그러니까 껄렁한 조직에 있는 애가 원래 껄렁한 애가 아니고요. 모범적인 그룹에 있는 애가 모범적인 애들이 아니에요. 근데 그 집단이 그렇게 정체성이 하니까 그렇게 행동을 하고 그 상호 간의 적대감이 굉장히 고양되면서 이제 아주 극한 상황까지 가더라.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굉장히 집단에 굉장히 순응을 하죠. 뭐 우리가 이제 여기서 어떤 분이 우리 짜는 거예요. 어떤 분이 밖에 잠깐 나간 사이에 저 표준선하고 똑같은 길이는 B인데 우리 C라고 합시다. C예요. 이렇게 한 다음에 한 분이 화장실 들어왔는데 제가 이렇게 시키는 겁니다. 뭐예요? 그러면 C 다 C라고 그러는 거야 진지하게. 그다음에 마지막에 이 상황을 모르는 사람한테 뭐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막 C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막 B를 말하려면 막 울어 막 B요 하면서 막 우는 거지 막. 굉장한 그 압박감을 느끼는 거예요. B인데 분명히 이게 이런 명백한 것마저도 우리는 집단 압력 속에서 생각한다는 거죠. 집단 압력 속에서. 그래서 원래 금융이라는 게 생각이 다 다르고 사정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이게 개처럼 그때 필요한 사람이 갖다 쓰면서 이게 점진적으로 이렇게 계속 지속이 되는 건데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갖고 이게 올라야 되겠죠. 비트코인도 그렇고 비트모빅도 그렇고. 근데 이게 그렇게 되질 않아요. 여러분들 경험해봤지만 다 사야 된다고 생각할 때는 다 사는 거예요. 그리고 다 팔아야 된다고 생각할 때도 다 파는 거지. 여러분들 불과 3주 전인가 제가 지혜족보에 비트코인 또 떨어졌네요 하면서 그런데 이런 거는 이제 좀 있다가 기억도 못 할 거예요 하면서 제가 장황하게 베이지한 어쩌고 쫙 써풀었잖아. 근데 밑에 댓글이 막 고마워요 뭐 이런 거는 뭐 있고 장황하게 얘기했지만 결국 지금 지키라는 얘기네 뭐 이런 얘기. 그런데 내가 그러면 거기다 한 줄 써줘야 돼. 지켜라 이렇게. 그게 교주잖아 교주. 여러분 설득하는 거지. 내가 여러분 까먹었지. 3주 전에 가격이 떨어졌다는 까먹었지. 요새 며칠 좋으니까. 그죠? 여러분을 보면서 놀라야 돼, 여러분은. 진짜 나란 존재는 도대체 뭔가? 이게 아메바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야 돼. 그걸 안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비트코인이 별로 없는 거야. 진짜 내가 합리적인 머리가 좋다는 사람들은 절멸한다니까, 비트코인 앞에서. 내가 병신이고, 내가 바보고, 내가 개미고, 내가 아메바라는 걸 솔직하게 고백을 해야 돼. 그래야 간신히 비트코인을 이해하고 지킬 수 있다니까. 불과 3주 전에 온도가 안 좋았을 때는 막 비트코인 그거 바닥이 어디 있어? 뭐 이런 오작가 괜히 만나서 우리는 악연이야 뭐 이러다 지금은 나를 보는데 하트 좀 보여. 하트. 지난 6월 달에는 막 다 하트였어. 몸이 떨어지면 나 죽이러 올 거지. 나는 안티들은 안 무서워. 여러분이 무섭지. 걔네들은 떨어지면 기분 좋아하겠지. 나를 죽이려고 안 하겠지. 근데 여러분들은 나를 죽이려고 하겠지. 내가 여러분들이 보내는
박수와 찬사는 감사하지만 믿진 않습니다. 네. 나의 채권자들이고 나의 고객이고 나의 주주들이야.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탈리아 가면은 집시들이 많이 버리는 건데요. 기차가 도착할 때까지는 이렇게 딱 앉아있다가 기차가 막 도착하면 모여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 망 보는 사람, 이거 하는 사람 다 같은 팀입니다. 그래서 한국인들 이렇게 하면 뒤에서 백 가지고 튀고 야바위들, 그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외국을 여행 가는데 사람들이 모여가고 뭘 하면 이렇게 보게 되잖아, 그죠? 여러분들도 뭔지 모르고 이렇게 고개가 가고 이렇게 방향이 틀어서 보잖아, 그죠? 이렇게 쳐박고 있으면 여기 다 털리는 거지. 이런 현상은 너무 심해갖고 뭐 불로거지라고 하잖아요, 그죠? 처음에는 이제 좋은 의도로 식당 탐방을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식당한테 돈 받고 맛없는 거 맛있다고 하고 이렇게 해서 이런 걸 불로거지라고 합니다. 사회학자들은 이렇게 우리를 설명합니다. 우리가 인류가 태어나서 지금이 이제 자정 12시고 내가 어저께 자정에 태어났다면 한 오후 9시까지가 구석기 시대예요. 그리고 오후 9시에서부터 11시 30분까지가 신석기 시대고 그 다음에 한 20분 정도가 농본사회, 그 다음에 뭐 해서 하여튼 이제 우리가 익숙한 이 시대는 시작된 지 몇 초 안 돼요. 스케일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게임을 설계하는데 이 유닛이 이렇게 살아가는 환경에 90% 이상이 구석기 시대라면 여러분들이 이 유닛의 생존을 위해서 어디에 맞춰서 이 프로그램을 했겠어요? 산업사에 맞춰서 프로그램 했겠어요? 구석기 시대에 살아나가도록 프로그램 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진화론하고 똑같습니다. 우리는 그런 유전자만 살아남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유전자에는 현대 사회를 살아가도록 세팅된 게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유전자에는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을 보면 안 좋다라는 유전자가 없어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하고 있다가 다 경추 골절되고 이러는 겁니다. 이거잖아요. 본인도 모르게. 이거에 대한 방어 기제가 아직 안 생깁니다. 앞으로 10만 년 지나면 이제 이러던 애들은 다 결혼도 못하고 장가도 못 가서 유전자를 못하고 스마트폰 안 보는 사람들만 남아가지고 이제 나서 이제 스마트폰 보면 도망가겠죠. 저거 안 돼. 괜히 보면 기분 나빠. 막 이렇게. 이거 제가 만든 말이 아니라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봐요. 이렇게 보는데 이렇게 많아잖아요. 마음은 어떻게 작동하는가 스티브 핑거라는 그 하버드대 교수가 쓴 아주 두 권의 아주 걸출한 책이 있습니다. 이런 거 관련해 갖고 우리의 뇌는 농경과 산업 문화라는 신제품이 아니라 까마득한 옛날의 생활 방식에 맞게 진화했다. 우리의 뇌는 익명의 군중, 학교 교육, 글자로 쓰여진 언어, 정치, 경찰, 법원, 군대, 현대 의학, 형식적인 사회제도, 첨단 기술 등과 같이 인간 생활에 갓 들어온 것들에 잘 대처하도록 배선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나 저나 굉장히 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현대 사회를 살면서 우리한테 잘 안 맞아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잘 속습니다. 어떤 이런 걸 기가 막히게 아는 뭐 악의를 갖고 있는 사람이 조금만 제어를 하면 여러분을 다 속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죠. 언론계에 많이 다 가 있고 정치가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광고 프로모션 쪽에 잔뜩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것만 찾아가지고 우리를 자동기계처럼 다루는 왠지 그 카레를 안 먹으면 안 될 것 같은 그죠? 왠지 그 콜라를 안 마시면 안 될 것 같이 다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죠? 해킹 당했나 내 자료가? 아니 일부러 넣은 겁니다. 보기 좋으라고 계속 놔둘까요? 되게 재밌는 얘기 한번 드려볼게요. 이게 가끔 여름철에 휴가철에 부산 시내에서 보이는 풍경인가 봐요. 이분은 적절합니까 안 적절합니까? 안 적절하죠, 그죠? 부산 시내 말이에요. 이게 뭐야 이게? 우리는 보기 좋지만 그죠? 미국에서는 이런 휴양지에서 이런 옷을 입고 어느 블록을 넘어서면 이렇게 휴양지 경찰한테 체포됩니다. 우리도 다 체포해야 돼. 우리 임태 선생님 고개를 끄덕거리시는데 평소에 불만 많으셨나 봐. 보기 좋은데 왜? 근데 이런 신문에 나잖아요. 이거 뭐야? 비슷한 옷을 입었는데 이건 괜찮아요? 괜찮아? 뭐 사진을 너무 열심히들 보는 것 같아. 진짜 이건 괜찮죠, 그죠? 이건 어때요? 이거 옛날 우리나라 목욕탕은 왜 다 2층이야? 그리고 다 불이 나면 저거 진짜 심각하잖아. 그래서 남탕에서는 거의 안 죽는데 여탕 많이 죽어요. 진짜로. 불나서. 자, 보세요. 이걸 2x2 매트리스라 그래요. 따라해보세요. 2x2 매트리스.
여러분들이 좀 남들한테 똑똑해 보이고 싶잖아요. 그럼 제가 아주 짧은 요령 가르쳐 줄게요. 여러분들이 뭔가를 설명할 때 2x2라는 매트리스를 만들어 설명하잖아요. 사람들이 오, 되게 똑똑하다. 이게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속게 되어 있다고 사람들은. 예. 뭘 가르치는 건 잘 모르겠지만 어쨌건. 예. 2x2라는 건 1차원과 이 두 개의 크로스로 뭔가를 설명하는 4개 분면이 나옵니다. 자, 부끄러움이라는 하나의 그 스펙트럼하고 부도덕이라는 스펙트럼을 놓고 보죠. 우리 인간에게 만약에 부끄러움이라는 게 이렇게 감정이라면 굉장히 강력한 감정이잖아요. 부끄러움이 되게 강력한 감정입니다. 굉장히 강력하고 네거티브한 감정인데 이 감정이 있는 이유는 우리가 집단 생활을 하기 위해서라면 우리의 어떤 도덕성, 그러니까 우리의 이기심을 제어하거나 뭐 이렇게 하기 위해서 발달하지 않았을까 우리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여기 오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부끄러움과 부도덕함과 도덕성을 우리가 크로스로 놓고 한번 보는 거예요. 그러면 4개 분명히 나옵니다. 하나는 뭐냐면 부도덕하고 1번 부도덕하고 수치스러운 거예요. 이건 너무 순기능이죠. 부도덕하니까 수치스럽고 부도덕해. 괜찮아요. 이거는 사회를 발전시키거나 유지할 겁니다. 부도덕하지는 않지만 부끄러워. 글쎄요, 이거는 사회를 발전시키지는 않거나 그렇게 위험하지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뭐 개별 차이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3분면은 뭐냐면 부도덕함에도 수치스럽지 않은 게 있어요. 이게 문제지. 요거. 사람들이 아주 부도덕한 걸 알면서 뻔뻔스럽게 행동을 한단 말이지. 요거 찾아내야 돼요. 요거. 만약에 이 세상이 게임이라면 내가 게임 이론가고 이 세상이 게임이고 내가 제도를 만든 사람이라면 요 3번 영역에 집중해갖고 뭔가 제도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4번 부도덕하지도 않고 수치스러워. 이건 중립적인 거지. 중립적인 거. 뭔 말인지 모르는 표정들인데요. 자, 예를 들었으니 말해줍니다. 이거는 뭐 되게 흉악한 그 범죄자예요. 뭐 누군지 까먹어서 하도 오래전에 만든 자료라서 본인이 얼마나 부끄러우면 저렇게 얼굴을 가리겠습니까? 그죠? 자, 근데 이거 보세요. 아까 그 목욕탕. 이거 부도덕해요? 불났는데 불났는데 옷 찾으러 가야 돼? 우리 아내가 불난 목욕탕에서 살아 돌아왔어. 너 빨개 벗었냐? 옷을 찾아 이렇게 말하는 남편이 있겠지. 있을 수 있어. 여기 대한민국에 여기 있을 수 있어. 나는 안 할 것 같아. 나는 살아 돌아 그 옷 찾으러 가서 죽으면 그걸 진짜 내가 똑똑한 여자랑 결혼한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나? 뭐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 그거 아니잖아. 그죠? 근데 이러다 죽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개인한테는 안 좋은 것 같아. 사회적으로는 뭐 쏘쏘인 것 같아. 이거 문제지 이거. 이거 피서처럼 이렇게 다 버리고 가잖아 이거. 근데 쪽팔려 하지 않잖아 이거. 그치? 쪽팔려 하지 않아. 이게 문제잖아요. 그죠? 이런 걸 찾아내야 되는 거야 리더라면. 그래서 이걸 어떻게 개선할 것이냐. 이거 본 사람도 좋고 그죠? 창피하지도 않고 못 보여줘서 하려면 얼마나 또 봄에 가서 헬스장에서 몸을 수련했겠어요. 그죠? 뱃살 넣고 그죠? 한철 보여주려고. 좀 뭐 부끄러지도 않고 도덕적이지도 않은 거 아니고 괜찮죠. 문제 얘예요, 얘. 근데 이것들의 어떤 그런 그룹핑이 가능하십니까? 여러분 그룹핑? 가능해요? 그룹이 가능해요? 뭘까요? 사람들은 언제 부끄럽지 않을까요? 언제 부끄러움을 느끼고 언제 부끄럽지 않을까? 응? 언제 부끄러움을 느끼고 언제 부끄럽지 않을까? 예? 그렇지. 혼자가 나만의 가오가 나만의 얼굴이 드러나면 되게 부끄러운 거야. 아무 부도덕함이 아닌데도 여기서 누굴 내가 이렇게 세우면 빨개진 사람도 있잖아, 그지? 부도덕한 게 아니잖아, 그지? 나쁜 짓을 혼자 하면 부끄러움을 느껴서 이 부끄러움이라는 감정이 순기능을 하는데 나쁜 짓을 같이 할 때가 문제인 거야. 그래서 10대들이 무서운 거예요. 10대들이 몰려다니잖아, 그지? 그러면서 어떤 죄책감도 없고 끔찍한 짓을 합니다. 얘네들이. 가끔. 왜냐하면 그거 걔네 탓할 게 아니에요. 그게 인간이 원래 그렇게 배선이 되어 있어요. 우리는 가치라면 못할 게 없는 거예요. 안 쪽팔린 거야. 옆에도 다 저러는데 뭐. 이게 여러분들이 남 탓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얘기하는 거야 지금. 여러분의 기본값. 그래서 미국은 이렇게 번호판을 창의적이잖아요. 우리나라도 번호판에다가 여기다가 얼굴을 넣어야 돼요. 얼굴을. 네 사진 박어. 사진 박어. 이제 디지털 시대니까 이제 운전석에 딱 앉으면 얼굴이 저절로 딱 나오게 할 수 있어. 뒤에. 그러면 운전 훨씬 부드럽게 합니다. 그쵸? 이해 팍 되지? 여러분 얼굴이 차 뒷판에 나오면은 그렇게 하겠어?
못한다, 그렇게. 이게 우리가 무슨 잘못을 저지르면 이렇게 일단 얼굴을 가려요. 얼굴만 가리면 괜찮거든. 그러면 인간의 이 집단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 집단들이 뭔가 무리를 만들어서 하는 행동에 대해서 우리 호모사피엔스가 이 무리를 만들어 가지고 뭔가를 하도록 만들어져 있고 무리에서 떨어진 애들은 죽었구나. 그래서 걔네들은 유전자를 거의 못 만들어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무리에 속하는 것을 너무 중요시 여겨서 나의 주관이건 뭐건 간에 내가 그 무리에 속할 수 있다면 정치색도 바꾸고 종교도 바꾸고 어떤 성향도 바꿀 수 있는 존재예요, 우리가. 부끄러움도 안 느낄 수 있는 존재고. 죽어도 좋아. 진짜로. 같이 죽으면 덜 슬퍼. 혼자 죽는 게 너무 비참하지. 뭐 이런 거죠. 근데 결론은 똑같아. 같이 망한 거거든. 우리 죽음은 다 개별적이잖아요. 그죠? 어쨌건 우리가 이런 우리의 기본적인 값을 전제에 두고 이제 우리가 사고를 좀 어떻게 하면 여기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가라는 사고를 우리가 해보는 거죠. 먼저 우리의 기본적인 성향을 이해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서 어떻게 내가 의식적인 노력을 해서 여기서 좀 더 개선하거나 이 트랩에 빠지지 않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이제 사회학에서는 이제 누가 놀이터를 차지할 것이냐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토마스 셀링이라는 분이 만든 질문이고 이분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고 제가 간혹 인용하는 분입니다. 우리 비트코인과 이런 거에 메커니즘에 굉장히 기여하신 게임 전략 이론가고 경제학자죠. 자, 우리 놀이터에 10대들이 와서 담배를 펴요. 그러면 저렇게 용기 있게 가갖고 너 담배 피지 마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위험에 노출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누군가 대신해 주기를 바라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 이런 10대들도 기가 죽어, 얘네들도 무리 행동을 하는 애들이기 때문에 기가 죽어서 담배 안 핍니다. 근데 지네들이 먼저 자리에 와갖고 담배를 딱 피고 있으면 아무도 쭈삣쭈삣 하면서 이제 하면은 이제 우리가 선택하는 게 있죠. 내가 가서 괜히 왜 리스크를 지냐, 그냥 딴 데 가서 놀자고 피하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놀이터? 이제 쟤네들이 아지트가 됩니다. 아지트. 이것이 우리나라는 그래도 지금 괜찮아요. 준법이 잘 되어 있고 이런 시민의식이 좀 있어서.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게 분할되어 있어 버려가지고 이제 손 쓸 수 없는 곳이 막 슬럼화 되는 거죠. 그게 오래됐어요, 미국. 그래서 슬럼화 되는 거를 연구하다가 토마스 셀링이 놀라운 통찰을 얻습니다. 바로 이건데요. 흑인은 흑인들끼리 살고 백인은 백인들끼리 사는 거에서 이제 아이디어를 얻은 거예요. 그래서 들리는 일설에 의하면 이 토마스 셀링이 이걸 고민하다가 이 미국 애들도 바둑판 같이 생긴 게 있거든요. 그 게임이 뭐더라? 검은 돌 핸들하고 우리처럼 모서리에 놓는 게 아니라 한가운데 놓는 게 있어요. 그걸 비행기 안에 자기 아들하고 하다가 우연한 기회에 몇 개를 안 옮겼더니 구별이 되는 거를 발견했어요. 그래가지고 논문을 써가지고 이제 그 논문이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은 뭐 그거 아니더라도 다른 걸로도 얼마든지 이렇게 맹약의 어려움 이게 전부 이분의 아이디어거든요. 포컬 포인트 이것도 셀링 포인트죠. 대단하신 분이죠. 이 세그리게이션 이거에 대해서 논문을 쓰셨어요. 몇 명이 안 움직여도 이게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대충 섞여 있다가 여기서 몇 명이 나는 옆에 있는 이 사람하고 같이 앉아있기 싫어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여성과 남성이라면 어떤 여성이 자리를 이렇게 바꾸잖아요. 그러면 그 주변에는 여성만 있게 되고 다른 데는 남성만 있게 돼서 남성 속에 있는 여성이 자리를 옮기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몇 명이 옮기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쫙 남녀로 바뀌게 돼요. 그렇게 구별되게 되는 데까지 많은 그런 바둑돌들이 움직이지 않아도 된다라는 걸로 논문을 쓰는 거죠. 그래서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해봅니다.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이런 모습이 발견되고요. 이런 컴퓨터 시뮬레이션 게임을 이제 경제학자들이 이제 상황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데 재밌는 실험들이 이제 파생이 돼요. 언제 내가 설명했던 것 같은데 여러분들 혹시 타락한 중학교의 딜레마를 아십니까? 못 들어보셨어요? 우리 모빅 생태계를 저는 같이 이끌고 아문젠처럼 멋지게 탈출해야 되기 때문에 생존해야 하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여러분하고 같이 여러분한테 한번 말을 걸어보는 건데요. 제가 요새 하여튼 고래와 뉴비들을 이렇게 대비해 설명을 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이제 성실하고 헌신적인 고래들도 이제 상처를 받으셔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고래 좀 길을 좀 살려줘라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고래라는 것 자체가 보상이지 뭘 더 바라냐. 나보고 욕 먹고 고래하라면 난 그거 하겠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욕 좀 먹고 고래하라 그러면 고래 할래요? 욕 먹는 거 싫어서 고래 안 할래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또 고래를 오늘 또 깠는데 이 강의를 통해서 내가 왜 그러는지 좀 이해를 제가 오히려 저를 좀 이해해 달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 타락한 중학교 교실의 딜레마라는 게 뭐냐면요. 이렇게 타락했습니다. 중학교인데 우리 여러분 중학생이 중학교 교실에 타락을 했는데 엄마가 제안을 하는 거예요. 너 이번에 성적이 A를 맞으면 네가 뭐 중학교는 A 뭐 이런 게 좀 편의상 너 A를 맞으면 네가 원하는 아이패드 사줄게 이런 거예요. 여러분은 타락한 중학교를 다니는 꽤 괜찮은 건전한 학생이에요. 근데 여기 앉아 있는데 애들이 담임이 시험 감독관이 감독을 안 하고 얘들아 알아서 해. 야 원래 성숙한 민주 시민은 알아서 하는 거야. 그리고 나가버렸어. 그래서 애들이 막 쪽지 날라다니고 막 다 컨닝을 해. 자 이런 상황이야. 이런 상황. 오케이 이해가 됐죠? 자 나는 엄마한테 성적 올려가고 슬프게도 상대평가야. 내가 상위 5%뭐 10% 안에 들어가지 엄마한테 아이패드를 받아. 자 우리 이민택 선생님 컨닝 할 거야 안 할 거야? 안 해요? 네. 아이패드 못 봤는데? 아이패드가 뭔지 모르시는 거 혹시? 우리 김병기 해야 안 해? 하지. 우리 김전무 해요. 예. 이게 본인이 세 명한테 물어봤는데 이분은 좀 약간 이해를 못 하신 것 같고. 그 굉장한 주저하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이게 애들을 진짜로 시켜보잖아요. 이 얘기 시키면 굉장한 도전을 받습니다. 왜냐면 자기가 그지 같은 짓을 해야 한다는 걸 고백해야 될 것 같잖아. 근데 가만 생각해 이게 이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문맥을 파악하지 못하면 이렇게 물어봐요. 시간이 많다면 왜 안 해요? 왜? 학생이랑 왜 안 하냐? 이게 진짜 죽이는 질문이에요. 왜 안 하지? 그럼 답을 못 찾죠. 제가 한 이렇게 수업 시간에 10명한테 시키면 한두 명은 안 한답니다. 안 하는 이유를 대라고 말하면 거기서 막혀요, 애들이. 엄청난 압박을 느껴요. 해요. 그러면 이제 자유를 얻는 거야. 안 해. 왜 안 하지? 내가 왜 안 하지?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아이패드가 날아가는데? 이게 타락한 중학교 교실의 딜레마입니다. 지금 제가 설명했던 거 맥락이 비슷하죠. 그죠? 그래서 이런 시뮬레이션 돌려보는 거예요. 어떤 값을 줘 유닛들한테 이런 컴퓨터 게임을 할 때 어떤 유닛들한테 값을 주고 그 세계 안에서 정당하게 행동하면 파란색,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면은 빨간색. 근데 문제는 뭐냐면 부당한 이익을 둘이 서로 제가 이민택 전무님하고 다른 유닛인데 거래를 하면서 둘 다 부당한 거래를 하면 둘 다 플러스 5점을 받는데 둘 중에 하나가 너 이 새끼 나쁜 놈이라고 고발을 하면 나 마이너스 1점이 되는 거야. 근데 정당한 거래를 하면 1점밖에 못 얻어. 정당한 거래를 하면. 근데 정당한 거래를 하면 신고해봐야 마이너스가 없어요. 그냥 1점이야. 근데 부당한 거래를 하면 5점이야. 2점이야. 이렇게 해갖고 정당하게 거래하는 유닛을 파란색으로 표시하고 부당하게 거래하는 유닛을 빨간색 표시해보는 거야. 그 다음에 이런 값들을 이제 주고 나서 얘네들한테는 본능을 주는 거야. 점수를 기간 내에 많이 먹는 게 좋은 거야. 기간 내에 많이 먹는 게 좋은 건데 이 반에는 총 점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누군가 먹으면 누군가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우리 인간을 가지고 이런 실험을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얘네들한테는 한 100만 년을 있잖아요. 100만 년이라는 시행을 한 1시간에 할 수 있도록 이제 이 컴퓨터를 돌릴 수 있잖아요. 이렇게 딱 해보면 우리는 모니터에서 색깔이 변하는 것만 보는 거지. 색깔이 변하는 거. 그리고 처음에는 이제 의도적으로 파란색, 빨간색을 이제 그 처음 디폴트 값을 정식하기 시작한 애들, 부당하게 시작한 애들이 해갖고 쭉 뿌려놔요. 그러면 이제 파란색과 빨간색이 이렇게 흩어져 있겠죠. 그러다가 시간을 계속 반복하면은 파란색이 이제 점점 점유를 할 수가 있죠. 점점 점유할 수 있고 또 빨간색이 점점 점유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걸 실험하는 학자들이 놀라운 걸 발견하는데 이렇게 발견되는 거예요. 어느 점이 균형이 아니에요. 어느 점도 파란색들이 있는 곳에서 빨간색이 생길 때가 있어요. 파란색으로 잘 나가고 있어요. 다 정직하게 행동해서 일찍 먹고 있는데 빨간색 유닛이 생기면 보통의 경우는 사라져요. 왜냐하면 경쟁력이 신고당하는 거지. 그러다가 빨간색 유닛이 어느 순간에 존재감을 구석에서 조금 발휘하다가 전체를 빨간색으로 오염시키는데 불과 얼마 안 걸려. 확 바꿔버려. 아까 그 중학교의 딜레마처럼. 나는 정직하려고 그랬는데 이 새끼들 쪽지 달라다니까 내가 여기 정직했다가 나는 아이패드 날라가거든. 그러니까 나도 빨간색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제가 고래가 전부 그랬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 제가 워닝을 날린 거예요. 왜냐? 이거는 우리 생태계 생존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좀 이해를 해주세요, 고래들. 왜 그랬는지. 여러분이 다 그랬다는 뜻이 아니라 일부 고래들이 미친 듯이 팔더라, 지만 생각해서. 그래서 워닝을 날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대책을 세워야 되고, 나로서는.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개를 잡아먹어야 되죠. 자, 이제 오늘 프레젠테이션에 얼마 안 걸렸네요. 이게 54장째입니다. 54장째. 처음이에요. 끝까지 한 거는.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관악산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모여서 이게 여러 번 얘기했지만 그 전까지는 이게 긴가민가 했던 거예요. 이게 뭐 안티들 얘기 들어보면 저 오태미 작가 저게 사심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게 될 일도 아니고 무슨 산에 가서 어떤 가치가 생긴다면 말이 돼 이렇게 했는데, 거기서 딱 사람들이 한 3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와갖고 이걸 딱 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보면서 어떤 그런 확신을 얻는 거죠. 우리가 무리 활동을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나만, 근데 본인들은 그걸 못 느껴요. 나만 뭔가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도 저러네 라고 생각하면서 이게 어느 확신이 되는 거죠. 그렇게 확신이 된 걸 제가 관찰하면서 이거는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그 다음에 계룡산, 뭐 한라산, 호주, 그리고 여기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왔습니다. 이게 우리들의 스토리고요. 우리들도 원형극장에 갇힌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끼리 소통을 하고 나를 보고 이렇게 있습니다. 어느 시점에는 제가 없어지고 이제 여러분들만 보는 비트코인처럼 할 때가 올 수도 있겠죠. 근데 아직까지는 저라는 존재가 있어서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이런 형태로 지금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가격이라는 건 우리의 어떤 온도계 같은 거예요. 가격이라는 건 우리의 온도계고 우리의 체온인데 가격이 다는 아니죠. 가격이 다는 아닌데 가격이 또 많은 걸 얘기해 줘요. 그래서 우리가 뭐 사실 이게 합리적이라면, 여러분이나 나나 다 합리적이라면 이미 이게 50만 원을 뚫고 100만 원을 갔을 때는 우리가 새로운 정보가 없기 때문에 모든 게 다 담겨 있어요. 우리는 이런 속성을 갖고 있고 우리는 이렇기 때문에 월락에, 그리고 또 우리는 욕을 먹었으니까 욕을 먹게 되어 있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모든 정보가 다 반영돼서 100만 원이다 이렇게 됐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존재가 아닌 거죠. 왜냐하면 그 이후로 가로 세로 연구소가 우리를 까도 떨어지고 뭐 해도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새로운 뉴스는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게 신기한 거지 저로서. 왜 새로운 뉴스가 아닌데 왜 사람들이 지금 새로운 뉴스는 JTBC 나간 거 하나밖에 없어요. JTBC 나간 것도 가만히 생각해보면 여러분들이 가격을 떨어뜨려서 나간 거는 확실하다니까. 가격을 안 떨어뜨리면 안 나가. 나가라고 해도 안 나가. 그러니까 이게 자기 실현적 예언이 돼버린 거거든. 그래서 나는 이제 가격이 떨어져서 JTBC 나갔는데 그것이 재앙이 되지 않으려면 뭘 해야 될까를 이제 오랫동안 고민하다가 이제 퍼블릭으로 가기 전에 6개월 전에 카빙하기 6개월 전에 발표해야 될 그 우리 귀여운 강아지들 삶아먹는 방법을 이전에 여러분한테 던져가지고 지금 우리를 이제 다시 생기를 띠고 회복 중에 있습니다. 개고기가 역시 좋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고 있는데 역시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관악산 때의 저 아름다움을 우리가 잃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우리가 탐욕이 잔뜩 낀 거죠. 탐욕이 잔뜩 끼니까 이거에 대한 어떤 그런 내가 이걸 왜 했고, 그리고 이거를 왜 시작했고, 왜 오작가를 따라갔고, 그리고 내가 무엇을 꿈꾸고 이런 걸 다 까먹고 가격의 오르내림에 우리가 이제 좌우되는 거죠. 여러분만이 아니라 저도 그랬어요. 저는 뭐 제 건 아니지만 다른 이유로 그랬죠. 그러면서 사람들은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데 알고 있었던 것이 마치 아니었던 것처럼 오작가가 팔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쭉 빠지고. 오작가 사기꾼이래 쭉 빠지고. 그럼 앞으로도 오작가가 사기꾼하면 빠지겠네? 조선일보에서 오작가 사기꾼하면 쭉 빠지겠네? 그럼 우리의 생사 열탁권을 누가 지고 있다는 거야? 걔네들이 지고 있다는 거잖아. 그치? 그게 뭐야? 그게. 왜 길 가는 우리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한테 우리가 우리의 생사 열탁권을 줘야 돼? 우리의 생사 열탁권은 오롯이 우리가 가져야지. 그것이 강자 아니야? 새로운 뉴스 하나도 없잖아. 여러분 내가 파는 거 봤어? 낌새 보여? 도망갈 것 같아? 영어 공부하는 거야? 도망갈 것 같아? 내 수준에서 영어 공부하면 못 도망갑니다.
순전히 여러분들은 지난 몇 개월 동안 여러분들의 초심을 잃어버리고 그냥 휩쓸린 거야. 그냥 내가 보기엔 그래. 일부 고래가 휩쓸렸고 그걸 보면서 여러분 더 휩쓸리고 아침에 했더니 몸이 더 빠져있네. 철렁 기죽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생태적으로 비트코인하고 얼마나 다른지 같을지는 나중에 세월이 지나서 논쟁하라 그러고, 여러분들이 보이는 행태는 그야말로 10년 전 비트코인하고 똑같아. 내가 보기에. 여러분들을 만약에 10년 전으로 내가 갖다 놓잖아? 갖다 놓고 우리 모빅 생태계에 무작위로 이제 한 100명 뽑아가지고 갖다 놓고 비트코인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해시킨 다음에 시작해서 50만 원 사게 하면 10년이라는 시간 딱 지나면 내가 보기에 다 빨간색이야. 다 빨간색. 싹수 하나도 없어. 다 빨간색. 다 오염됐어. 다. 너도 파냐? 실험해볼 필요가 없어. 내가 그거 봤어. 아, 그렇구나. 사람들이 이렇게 약하구나. 특히 부정적인 것에 우리가 약하죠. 부정적인 것에. 이때 보세요. 이때 이게 뭘 믿고 온 거야. 이때 와서 여기까지 왔잖아. 지금 30만 원, 오늘 30만 원 넘었나요? 예. 장난이에요? 34만 원이에요? 많이 올랐네. 대구 어쩜 대구 강연할 때랑 가격이 똑같냐? 그동안 많은 사연이 있었는데 결국은 같은 가격이네. 한 달 후에도 강연을 해야 되겠다. 계속 30만. 이때 보세요. 이때 만약에 이 사람들한테 여기 우리 바상님이네. 1년 저기요. 1년 6개월 후에 35만 원입니다. 그럼 어떤 반응을 하겠어? 진짜요? 이럴 거 아니야. 그죠? 여러분 지금 행복해 그래서? 안 하지. 별로 안 할 것 같아. 익사이팅하지 않죠. 여러분한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이때로 돌아가세요. 마음으로라도. 왜냐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없이 여기까지 왔거든. 우리의 시작은 여기야. 아무것도 없이 내가 뭐 35만 원 되면 불행할 거라고 생각하고 왔겠어요? 10만 원 되면 내가 불행해져? 아니죠. 진짜로 실험 정신을 갖고 왔잖아. 실험 정신을 갖고 왔고 지금 이때랑 지금까지 바뀐 거는 없어. 이때도 JTBC 없었잖아. 지금도 없고 뭐가 바뀌었어? 한양대 있네. 한양대. 그치? 뭐가 바뀌었어? 왜 나 말고 다른 사람한테 여러분들이 오염이 돼야 돼요? 나를 봐요. 나를 보고 왔잖아. 내가 뭐 바뀌었어? 치명적인 말을 바꿨어? 내가 사실 좀 팔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왜 이러세요? 내가 비트코인에서 떠든 게 틀렸어요? 지금 보세요. 지금까지 와보세요. 비트코인에 대해서 내가 말한 게 뭐 하자가 있어? 저 새끼 지 앞가름도 못한 놈이 남들의 인생에 뭐 그렇게 말할 만한 제가 여러분한테 약점을 드러냈습니까? 제 지적 체계에서? 없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는 다시 출발하면 돼요. 여기서. 왜냐? 우리는요. 여러분들 덕분에, 여러분 덕분이에요. 여러분 이 시청 보고 계신 모비콜 덕분에 여러분들이 저에게 제가 이 몽상가로서 나리시시즘에 저는 저의 죄를 알았어요. 얼마 전에 새벽을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대체 저는 종교가 기독교니까 이해해 주세요. 하나님 제가 도대체 뭘 잘못해서 제가 이 고통 속에 있어야 됩니까? 알려주세요. 그랬더니 너는 나리시시스다 새끼야. 그래서 그렇구나. 너는 몽상가기도 하지. 그렇군요. 인정. 그래서 제가 저의 몽상가족 기질과 제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큰 어려움에 몇 번 빠졌는데요. 이게 놀랍게도 제가 뭘 먹고 살고 승진하는 것과 전혀 무관한 일로 서너 번의 어려움 속에 빠졌어요. 내가 이제 와서 보니까 내가 똑같은 인간이더라고. 와 진짜 징하다. 몽상가, 저 오태민 이런 징그러운 사람 자기 인생 살기도 바빠요. 근데 저는 왜 그랬을까요? 아주 철저하게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안 할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유사 제품 안 만듭니다. 여러분이 어느 정도까지 가고 저는 멋지게 남극을 탈출하는 게 저와 저의 가족을 저는 여러분이 팔라고 해도 안 팔아요. 왜 그러냐면 그것이 이 우리나라 검찰로부터 저를 지키는 유일한 길이라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제가 안 팔고 제 통장이 깨끗하면요 검찰 안 들어옵니다. 이때로 돌아갑시다. 왜냐하면 지금 이때를 생각해보면 우리가 얼마나 성장했어요. 그죠? 여러분들은 핵심과 본질이 변하지 않은 것만 확인하면 돼요. 다른 사람들, 조선일보, 동아일보가 우리에 대해서 뭘 떠드는지 그거 다 잡음이에요. 잡음. 여러분과 나는, 여러분들은 원해서 나는 원하지 않게 말이 바뀌었나? 남국에 있어요. 극한 환경이야.
아무도 안 해봤잖아, 그지? 이런 극한 환경에서 우리가 남의 말 들어야 돼. 야, 말이 좋아. 이런 말 들을래? 아무도 안 해봤잖아. 너 해봤어? 너 카페 만들어봤어? 그런 사람 있어요? 그럼 우리는 우리가 교과서야. 그래서 우리가 교과서인데다 내가 뭐 이렇게 모빅 채권을 만들면 채권을 만드는 여기다가 뭐 훈수를 두려고 그래. 뭘 해봤어? 1호 채권 만들어봤어? 안 해봤잖아. 그죠? 이 모빅 콘솔은 우리가 나방에서 또 다룰 거고 우리 또 모빅 콘솔 가지고 얘기하는 그 똘똘한 4명도 있고 이렇게 계속 얘기하겠지만 그분들이 뭐 다 얘기해서 그만 해도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이게 뭔지를 잘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주변의 부자들한테 모빅 콘솔이라는 걸 자분자분 설명을 해보세요. 100년 동안 똑같은 이자를 주는데 이게 만약에 가치를 30만 원대로 유지하고 있으면 이게 한 달마다 얼마씩 들어오는 거야. 그러면은 그거 나 소개해줘 이럴 거예요. 진짜로. 여러분이 안 땡기는 건 여러분이 부자가 아니라서 그래요. 10년 전에 내 주변 사람들이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인데 슈퍼리치가 아니고 전 세계 재산이 있지 않다 보니까 심지어는 자식한테 물려주는데 세금을 한 푼도 안 낼 정도의 규모밖에 없기 때문에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해를 못한 거야. 근데 만약에 그분들 중에 나랑 친한 친구가 있어가지고 김승호 회장님 같은 분들이 이렇게 있어서 내가 각 잡고 10년 전에 내 친구들 지인들한테 정성한 것처럼 내가 했으면 김승호 회장님 같은 분들은 6개월 만에 설득됐을 거예요. 왜? 그분한테는 지켜야 될 게 전 세계에 있거든. 그러니까 그분은 개를 잡아먹을 수 있는 분들이지. 근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지킬 게 하나도 없으니까 지 가오만 지키면 되는 거야. 내가 비트코인까지 해야 돼? 이런 사람들 많았어. 지금도 얘기하면 내가 돈 안 벌고 말지 비트코인 해야 돼? 이런 사람들 많아. 어디까지 가나 한번 볼까? 요새 많이 굴복하고 있어요. 1억이 되니까 굴복을 하더라고 이제. 그때 네 말 들을 거 이러는 거예요. 이제 자존심이 없는 거예요. 너무 고통받으니까. 여러분 제가 고통을 받잖아요. 그럼 겸손해집니다. 자존심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 여러분 죽음 앞에 있어봐. 여러분들이 그때 내가 사람들 앞에서 가오를 잃어버리고 이런 생각날 것 같으니까 하나도 안 중요하다니까. 여러분 죽음 앞에 섰을 때 무엇이 중요할지 감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중요시 여기는 거 하나도 안 중요해. 우리는 쓸데없는 거에 너무 많은 비용을 스코처럼 쓰고 있는 거야. 개 잡아 먹으면 사는데 그걸 왜 안 잡아 먹었어? 그 포니를 데려가 갖고 그게 죽었으면 그 육포 떠서 갖고 가야지. 자기만 죽으면 되지. 왜 다 죽여? 리더가. 그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는 이 관악산 정신이 있고 아무것도 없을 때 여기 왔잖아요. 관악산 정신이 있고 우리한테는 변한 게 없고 그리고 우리는 또 뭐가 있다? 네, 공공재, 잡아먹을 개가 있습니다. 여러분 걱정 하나도 안 하셔도 되고요. 네, 다시 시작합시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